안녕하세요. 미포인트 의원 원장 김양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저 환자분들 되게 많이 오십니다. 지저이라는 질환은 연성 섬유종이라고 해서 연성이라는 거는 이제 연하다는 뜻이고요. 섬유종이라는 것은 섬유질 덩어리가 많은 어떤 덩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쥐젖이라는 이름은 쥐의 전 모양을 닮아서 쥐젖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우선은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피부가 40대 이상이 됐을 때는 급속 노화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피부가 점점 얇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40대 이후에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노화와 관련된 질환 중에 지젖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지젖 같은 경우에는 비만이신 분들, 살이 조금 찌신 분들의 경우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여자분들 임신하시죠? 예, 저도 임신했을 때 겨드랑이에 쥐젖이 좀 났었거든요. 예, 임신도 쥐젖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당뇨의 경우는 쥐젖을 조금 더 유발시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쥐젖과 사마귀, 점에 대해서도 많이 헷갈려 하시고 사마귀와 티눈도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쥐젖과 사마귀는 우선은 원인이 완전히 다릅니다. 쥐젖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노화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임신이라든지 당뇨와 같은 이런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섬유종의 일종이 쥐젖이고 사마귀와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사마귀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양에 있어서도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 쥐젖 같은 경우에는 쥐의 젖의 모양을 닮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딸랑딸랑한 모양이 있고 피부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좀 얇아져 있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귀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피부에 붙어 있는 그런 모양을 띠고 있어서 모양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쥐젖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옮기는 질환이 아닙니다. 자주 나시는 분들이 좀 더 잘 나기는 하시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옮기는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치료가 또 문제가 되죠. 지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되지는 않지만 미용적으로 보기가 싫기 때문에 제거를 하러 많이 오시거든요. 지젖은 그렇게 어려운 방식은 아닙니다. CO2 레이저라는 우리 기계를 통해서 마취를 한 이후에 피부 표면과 붙어 있는 목 부분을 잘라내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통증의 경우에는 당연히 생사를 하면 아프겠죠. 그래서 마취 크림을 충분히 바르시고 마취가 된 상태에서 하면은 그렇게 큰 통증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후관리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를 하고 난 이후에 재생 테이프를 붙여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재생 테이프를 얼굴 같은 곳에 놨을 때는 적어도 7일에서 10일 정도 유지를 하시고 쥐젖의 경우는 사실 얼굴보다는 목이라든지 겨드랑이라든지 이런 부에 더 많이 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몸통 쪽에 나셨을 경우에는 적어도 이 재생 테이프를 2주 정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재생 테이프가 붙어있는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세안이라든지 물로 샤워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 2주 후에 재생 테이프를 떼어내시면 보통은 새살이 거의 좀 차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재생 크림이라든지 새살 크림이라든지 하는 크림을 발라서 새살이 더 잘 차오를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자외선이 노출되는 부위라면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여러분. 지젖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젖이 어떤 질환인지 조금 감이 잡히시죠? 그리고 겁 안 나시죠? 네, 지젖배로 미포인트 의원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